드래곤볼을 보시면 야콩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악당 캐릭 중에서도 좀 쩌리 같은 애인데 특기가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빛을 흡수하면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야콩은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와인앤모어에서도 4월 행사 중이고 때로와에서도 4월 행사 중인 칠레 와인이 있습니다. 2만원대 가성비 와인으로 자주 추천이 되는 아르볼레다라는 와인이에요. 이게 마트에서 보이는 와인은 아닌데 와인샵을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르볼레다 하나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모 회사가 에라주리즈라는 곳인데 좀 재밌는 집이에요. 그래서 썰을 풀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콘카구아라는 와인 산지를 잘 몰랐던 분들이나 세냐라는 와인이 왜 명품 와인 취급을 받는지 몰랐던 분들께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칠레에서 유명한 와인 산지 3곳이에요. 다른 유명한 지역도 많은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3지역만 언급을 할게요.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마음속으로 이 3지역의 생산자들을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생각하셨죠? 답이 많이 나오셨나요? 공부를 따로 하거나 칠레 와인에 미쳐있는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이거는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생산자만 써봤는데 여기서 아콘카구아벨리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이 지역을 한 기업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라주리즈라는 와인 회사예요. 이 와인 마트에서 많이 보셨죠? 라벨 변경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룹이 갖고 있는 와이너리가 4군데예요. 세냐, 아르볼레다, 에라주리즈, 깔리타라. 이게 다 에라주리즈 그룹이 갖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이 중에서 깔리타라만 콜차구아벨리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아콘카구아벨리 안에 있어요. 와인 서처에서 인기도를 기준으로 보나 아니면 평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른 산지들에는 여러 생산자들이 섞여 있어요. 반면 아콘카구아 지역은 리스트에서 에라주리즈 그룹의 와이너리가 90%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라주리즈는 어떻게 한 지역의 독점적인 생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와인썰은 바로 이 에라주리즈 그룹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봅니다. 아콘카구아벨리는 수도인 산티아고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위도상 칠레에서도 더운 쪽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급 와인 산지로는 주목하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마이포벨리 쪽으로 투자가 몰렸다고 해요. 보시면 마이포벨리는 수도 가까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조달이나 와인의 운송, 그리고 관광지 조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칠레에서 역사가 오래된 와이너리들을 보면 대부분 마이포벨리에 위치해 있어요. 옛날부터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동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1800년대에 돈 막시미아노 에라주리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들 다 투자하는 마이포벨리 말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때가 묻지 않은 자연 조건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의 가능성을 보고서 여기다가 와이너리를 세워요. 그게 에라주리즈 와이너리예요. 이게 1870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어떤 가능성을 받느냐? 보면 이 아콘카구아벨리가 굉장히 커요. 계곡지대가 엄청나게 깊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륙에서는 일조량이 높아서 레드 품종이 잘 있고 해안가 쪽에서는 해풍이 계곡으로 들어와서 냉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산도가 필요한 화이트 품종이 잘 익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아무도 선점한 와이너리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콘카구아는 좋은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더운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해안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산지였던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마이포벨리가 좋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아콘카구아로 들어가면 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죠. 보통 칠레의 대형 와이너리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따발리탈리나의 영상에서 리마리벨리를 얘기할 때 콘차히토로의 마르케스 데 카사콘차 브랜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피노누아랑 샤르도네는 리마리벨리에서, 소비뇽 블랑은 레이다벨리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마이포벨리의 푸엔테알토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품종을 따로 재배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코노스루도 마찬가지죠. 품종별로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에라주리즈 가문은 매번 내세우는 게 아콘카구아벨리 한 곳입니다. 화이트고 레드고 여기서 거의 모든 와인이 다 나와요. 특히 아르볼레다가 그래요. 여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 라인업이 아콘카구아벨리에서 나옵니다. 아르볼레다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뒤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잠깐 지역을 좀 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칠레 와인이 산지가 되게 헷갈려요.
아콘카구아, 카차포알, 콜차구아 막 이런 이름들이 강세가 다 강해서 어디가 어딘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드래곤볼을 보시면 야콩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악당 캐릭 중에서도 좀 쩌리 같은 애인데 특기가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빛을 흡수하면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야콩은 뜨겁습니다. 아콘카구아도 뜨거워요. 칠레 와인 산지에서 헷갈리는 이름들이 있다면 아콘카구아는 그 중에서도 더운 수도 위쪽에 있는 와인 산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되게 억지 같잖아요. 근데 외워집니다. 좀 이상해도 어떻게든 외우면 장땡이에요. 센트럴밸리 전체 지역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본문에 써두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에라주리즈 그룹은 세냐라는 명품 와인이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얘기가 엄청 길어지는데 포인트를 딱 2개만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미국 나파밸리의 전설인 로버트 몬다비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 최초의 명품 와인으로 불립니다. 참고로 이때 가성비 와인으로 합작을 했던 거는 칼리테라였어요. 둘 다 지금은 에라주리즈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베를린에서 열린 블라인드 테이스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세냐가 샤또 마고,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라뚜르, 솔라이아, 사시카이아, 티나넬로 이런 유럽의 명품 와인들을 속된 말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게 2004년이었습니다. 세냐의 첫 빈티지가 1995년이고 지금 말한 베를린 테이스팅이 2004년이었거든요. 칠레 와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평론가들이 세냐를 외면하니까 보다 못한 체드윅 회장이 자기가 판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베를린 테이스팅입니다. 행동력이 있고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평론가들은 이 사건을 칠레 와인 산업의 흐름을 바꿔놓은 기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외면받던 칠레 와인이 공신력 있게 인정을 받은 사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와인 역사에서도 굉장히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냐 런칭 4년 후에 체드윅 회장이 또 일을 벌린 게 있습니다. 1999년에 아르볼레다라는 와이너리를 새로 만들어요. 에라주리즈가 오래된 기반 브랜드로서 다양한 레인지를 갖고 있고 세냐가 명품 와인을 만든다면 아르볼레다는 중간급 레인지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상급인 브리자라는 와인을 빼면 라인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품종 이름입니다. 아콘카구아라는 한 지역에 집중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게 아르볼레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와인 생활이 좀 더 재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에라주리즈라는 기업은 하나의 지역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소유한 포도밭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아마 향후 더 다양한 와인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콘카구아 밸리라는 지역을 들으면 에라주리즈라는 그룹이 이 지역의 개척자이면서 독점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든 아니면 어떤 샵에서든 에라주리즈의 와인이나 아르볼레다 또는 세냐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아 그때 그 이상한 유튜버가 약콩 얘기를 했던데 하고 떠올리시면 대성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의 와인 산지와 주요 생산자를 좀 더 깊게 알고 본인의 지식으로 습득을 하신 거예요. 잘 몰랐던 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